네. 그 이제 뭐 일요일 날 다가오는 이제 일요일이면 이제 일본 선거가 이제 나고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은 이제 중의원 참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중의원이 이제 하원 형격이고 이제 참의원이 이제 상원격인데 중의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정도로 이제 이건 알고 계시겠죠. 이제 보면은 이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해산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세 부르고 네, 만세 부르고 이제 해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해산을 하느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 지금 현재 상황은 아슬아슬하게 딱 과반수예요. 일본 그 중의원에서 일본 자민당하고 그 다음에 새로 연정을 구성한 유신회라고 하는 곳을 합하면 정확하게 딱 과반수예요. 한 석이라도 이탈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보면은. 그러면 불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끌고 가면서 어떻게 내 편을 더 끌어들인다든지 이제 상황을 해볼 텐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가 돼서 선거가 치르면 이번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이제 던졌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은 한 60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민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 지지가 네, 당 의석수로 전환이 잘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정치인 개인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시대 흐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일 분쟁 봤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분쟁하는 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총리가 대만과 관련돼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발끈했고 그런데 일본 총리는 지금 물러서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노선을 이제 계속 가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이 실수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좀 실수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데 일본 내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대상을 활용을 해서 선거 승리를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세웠고 그런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견해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싫든 좋든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놈들하고는 잘 지내야 돼. 그렇죠. 어렵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쟤네는 우리가 따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쟤네들하고 너무 척지지 않으면서 잘 지내는 게 좋아라는 게 우리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자존심을 굽힌다든지 저쪽에 이제 선을 넘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방이 발끈하지만 어쨌든 잘 지내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일본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앞으로도 일본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오고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뭔가 확실하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고 중국을 견제하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꽤 광범위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리가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지지도로 끌고 왔고 저런 총리가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 지지도 보다 높은 지금 이제 의석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PD님도 일본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쌀값 조금만 올라도 물가 조금만 올라도 되게 힘든 게 일본인데 요즘에 엔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좀 깎아줬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보조 좀 했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해준대.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강경한 노선을 택하면서 뭔가 좀 드디어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라고 보니까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길 거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가질 텐데 자그마치 30만 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어요. 일본답게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100%다 전화는 아니에요. 이제 인터넷도 좀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대규모적인 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민당 단독으로만으로도 과반수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정말요? 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가 465석이에요. 465석이니까 과반을 점유하려면은 233석이면 이제 되는데 이 정도는 지금 자민당 혼자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신회까지 포함하면은 300석 정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압승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돌리면 310
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분의 2 선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를테면은 중의원에서 통과됐는데 참의원에서 안 돼라고 이제 비토가 나도 받아쳐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지금 자민당이 한 200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300석. 그러니까 물론 변동폭이 되게 커요. 크긴 하는데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적어도 한 30석 그래서 40석 정도는 이제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과반수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투표를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총리의 도박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책임 있는 재정 이거가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도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체감을 하는지와 네. 두 번째는 소비세도 깎고 그러면 재정 마련은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건데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실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엔화 가치가 옛날 뭐 달러당 뭐 120엔 정도에다 150엔 뭐 이 160엔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1,200원짜리가 1,600원 이렇게 된 셈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일본의 임금은 잘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물가는 정말 많이 올랐다. 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사실 일본은 이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훌쩍 넘어가는 이제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국채를 더 찍어야 되는데 이 국채를 찍어내면 이제 누가 사주느냐. 그동안에는 이제 이 일본 내에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최근에 일본의 장기 국채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금융기관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손해를 보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금 이제 국채를 사기가 겁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야 이러다 일본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정말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가? 자,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은 따박따박 일해서 갚는다. 그렇죠. 세금 걷어가지고 이걸 다 하나씩 갚는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는. 안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죠. 빚도 녹여낸다. 예, 빚으로 빚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이게 엄청 국민들한테 이제 힘들게 다가오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짧고 강렬해야 돼요. 트르키예 수준으로 막 1년에 막 8, 90%씩 오르고 쉽지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거의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 중앙은행도 그다음에 일본 재정당국도 뭔가를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쓴 약을 먹으면서 가겠다. 과거의 방식은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도박을 안 하면서 어떻게든 국민들하고 체제를 잘 유지해왔단 말이죠. 그랬죠. 해외에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이 돈과 경제력을 가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도박에 나선 거고 그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금으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년만년 맨날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일본이 변화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일본 같은 경우는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던 엔캐리 투자들이 이제 끝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미국 국채라든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은 아닐 거예요. 갔다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출렁출렁거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일본이란 나라가 힘들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그것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당장 입안에 넣어주는 이제 달콤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데 한번 도와줘 보자라는 생각으로 자민당 그리고 유신회를 지지하면서 다만 이번 선거는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비하인드니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일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헌법 개정이 뭐 사실 속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선거가 완료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실제로 있나요? 있죠. 일단은 뭐 개헌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헌법에 이제 자위대를 정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뭐 자위대를 넘어서서 이제 일본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이제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80년 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체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건데 사실 우리 피디님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뭐 일본 자위대 없는 군대 아니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해상 자위대나 이런 거는 막강한 이제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 우리로 이어지는 안보 협력 체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실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일본이 내세우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어요. 군사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선제 공격이라든지 뭐 장거리 타격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깨졌단 말이죠. 그동안에. 깨진 원인은 사실 북한이 제공했죠. 그렇죠. 예, 북한이 장거리 거기다가 뭐 저기 화학 무기라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탑재한 게 분명한데 자꾸 쏘니까. 이게 일본으로 날아올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스스로 그런 이제 알턴니를 뺄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줬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제 뭐 정말 전국민 징병제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기 뭐야 독일 보면 알잖아요. 안 되죠. 예, 독일에서 징병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저게 무슨 징병제야 싶은데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건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어쨌든 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우리 주변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질서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굳건하게 과거부터 꾸준하게 유지되던 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이제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시도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겠죠. 어쨌든 힘 있는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하면 또 한일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또 의외로 나는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관계 개선에 또 나설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결전의 일요일이군요. 결전의 일요일. 하지만 이렇게 투표함을 대충 열어보니까 예. 좀 보인다. 보인다. 또 정도로 다음 주에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